우리 일회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것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4+1 테스트 시스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 학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학생은 다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올해부터는 우리 선영이도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와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중에 한 번 와서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요. 한 번에. 예전에는 그거를 이틀에 나누셨는데 한 번에 와서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되 그 안에 30분을 할애해가지고 하프 모의고사를 이 하프 모의고사 시험이 기출됐던 시험들을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한 15문항 압축 모의고사로 매주 실시를 해요. 이 15문항이지만 거기 안에는 시도 들어가고 소설도 들어가고 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나오고 그 평균 점수 대비 저희가 그래도 한 40명 넘게 있으니까 이 40명 안에서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 점수 대비 내가 한 몇 점 정도 포지션에 있고 또 그 하프 모의고사 안에서 항목들을 또 나눠놨어요. 문학 몇 점, 독서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독서하고 문학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기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 45문항짜리 80분 45문항짜리 정식 모의고사를 저희가 매달마다 실시를 할 거거든요. 1월 달에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클래스에서 실시를 했었고 그 실시한 시험을 토대로 또 시험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다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1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하프 모의고사 한 2회 정도 쌓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공통 영역 1회 정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니까 어찌 보면 한 3회분 정도를 한 달에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4번밖에 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다면 이제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축적시켜 놓고 있냐면 하프 모의고사 데이터를 이게 보시면 하프 모의고사가 지금 6회차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6회차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12월 달부터 12월 말인가 그때부터 진짜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계속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지금 6회차까지 왔었어요. 한 10회차 정도 쌓이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 1회부터 10회까지 모의고사를 쭉 봤더니 너의 약점이 어디에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다 지어놨는데 여기 있는 이 처음에 나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빠져 있는데 전체 평균이 나와 있고 그 전체 평균에서 얘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지 그래도 평균 이상 다 득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는 평균 이상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쭉 기입을 시켜 놓고 이게 빨간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게 고득점이라는 뜻이고요. 파란 색깔 득점이 좀 득점이 저조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점수를 쭉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그 평균을 놓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역별로 세부 그 데이터를 다 나눠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치 모의고사를 저희가 축적을 시키면 3개월치의 평균에 해당하는 어떤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학생이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생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다 지금 학생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거를 지금 학부모님께 발송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어머님들도 이거 데이터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하프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문항수예요. 이제 처음에는 20문제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좀 그 시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5문항 줄여가지고 15문항 평균으로 계속 통일시켜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문항에서 이제 11점, 10점, 9점, 7점, 11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학생이. 그렇죠? 예. 평균 점수도 나와요. 여기서. 평균 몇 점이었는지. 그래서 아, 내가 평균보다 좀 위구나. 이 시험은 딱 평균 점도 득점밖에 못했구나. 5회차는. 그래서 5회차는 여기 보면은 득점이 되게 낮죠. 거의 평균에 딱 수렴하는 어떤 점수를 얻었고, 나머지는 평균 이상의 어떤 득점을 얻었던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평균에 좀 미진했던 점수를 얻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다면 10회차 정도 되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굴곡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오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실력이 오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자기가 좀 불안한 애들이 있다면 데이터를 보니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지금 좀 공부를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고 그 성적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3학년 때에서 그 입시에 활용되는 어떤 모의고사 시험이 6월 모의고사거든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 때도 너는 몇 등급 정도가 예상되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 잘 나오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면 그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학생하고 좀 면담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제라든지 학습을 더 처방해 줄 수가 있겠죠. 1+1 수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클래스 여기 연대반 고대반 A 클래스 B 클래스가 있고 1, 2교시가 있다면 여기에서 나간 진도 예를 들어서 1에서 3강을 나갔다 하면은 B에서는 2교시에서 1에서 3을 하는 게 아니고 4에서 6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업 영상을 전부 다 찍어놓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업 영상도 다 찍어놨어요, 사실은. 그 수업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은 것을 그 수업 영상 화면도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오디오 들어가고 여기 이제 칠판 대용으로 쓰는 이 화면에 모니터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다 찍히거든요. 이 수업 영상을 크로스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원래 이제 와가지고 3시간 수업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학부모가 30분 보니까 3시간 반 중에서 3시간 수업을 듣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학원에서 3시간 듣고 진도를 더 빼기 위해서 다른 클래스에 했던 수업 영상도 다 확인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수업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놓게 되면 장점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1+1 수업의 재료로도 쓸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갑자기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가지고 또는 내가 코로나로 뭐 자가격리를 당해가지고 수업을 못 듣거나 좀 결손 수업이 생길 경우 그냥 이걸로 보충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선생님 저 저번에 이거 무슨 작품 못 들었던 거 또는 들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수업 좀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복습을 시키는 재료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들어봐라. 실제로 2학년의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가지고 내신에서 1등급을 찍고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주말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시수 대비 우리가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3시간 반 수업을 했어요. 3시간 30분 수업이 다였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바뀌면서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지고 3시간 반 수업을 하고 평일에 주말에 플러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지금 더 하고 있어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수업 진도 나갔었고 1시간, 또 우리 대원 선생님께서 선택 과목 수업 1시간 정도 진도 빼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더 들었을 겁니다. 여기 손윤기도. 그래서 3시간 수업에서 1시간, 2시간, 보통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2시간의 수업을 더 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 부분을 우리 대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고 저는 이제 추가 수업을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우리 3시간짜리 수업을 들었는데 그 3시간이 1+1이라서 6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2시간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학생이 일주일에 들어야 수업 시간이 8시간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또 매월 마지막 주 온라인 모의고사 보는데 이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가 스타트로 찍어놨어요. 온라인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학생들한테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또 모의고사 볼 때에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그냥 본다고 하면 다른 학원도 그렇고 아마 뭐 예전에 저희도 그랬겠지만 모의고사 그냥 애들한테 던져주고 끝이었어요. 풀어봐라. 근데 학원에 모여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하면 그게 좀 아까운 게 수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시험만 보고 가게 하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원 오기 좀 힘든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해버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의고사를 보되 이제 우리 1회 국어과 온라인 모의고사의 특징이 문제 주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줌을 다 켜놨잖아요. 줌에서 손캠을 찍게끔 학생들한테 전부 다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을 실시간으로 잘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 다 켜놓고 들어가서 이들이 봐요. 그 다음에 철저한 감독해서 긴장 유지하게 시키고 또 종료 직후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다 여기서 익숙하게 하고 있지만 시험지에 QR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그 QR코드 찍혀 있는 걸 사진으로 찍게 되면은 설문지가 뜨면서 거기에 답안 입력하는 OMR 카드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설문지가 올라오고 거기에 시험 봤던 답안을 다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채점이 되면서 데이터가 저희한테 전송이 되면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분류가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을 데이터화시키고 또 모의고사 본 것 같은 경우는 과제와 수업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대충 설렁설렁 모의고사 보지 못하게끔 과제도 부여하고 수업도 다뤄주고 하면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좀 만만하게 볼 수가 없겠죠. 긴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매월 실시함으로써 이제 실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핀셋 코칭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애들.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면은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얘네를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두세 명 정도 밀착 지도를 지금도 시키고 있어요. 고의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프 모의고사 볼 때도 하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따로 코칭쌤이 따로 하고요. 왜냐하면 못 따라오니까 얘네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할 수 있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얘네는 따로 데리고 좀 기초적인 어떤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이 좀 클래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수업에 합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1회 만에 국어 관리로 격이 다른 수업과 관리로 학생들을 이제 고3이 됐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